3화 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알아봅시다입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6월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을 알아봅니다. 또한 6월 민주항쟁의 결과와 의의를 알아봅니다. 사회책 22쪽을 읽어봅시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1987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에 고문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책 23쪽을 읽어봅시다.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책 24쪽을 읽어봅시다.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에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을 기뻐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 나갔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 같아. 뉴스를 보고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해. 우리 지역에서 생긴 문제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더 잘 결정할 수 있어.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야 해요. 사회책 25쪽입니다. 가상면담을 하며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다음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박종철 추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2.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기뻐하는 시민들. 3. 이한열 기념관을 찾은 시민. 사진 속 한 사람을 선택해 가상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번호를 고르고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면담 질문과 그 답변을 2개씩 예상해 써봅시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정답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여 봅시다. (6월) 민주항쟁 하면 떠오르는 낱말 2개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참여, 용기, 관용, 배려, 자유, 평등, 정의, 희망, 평화, 인권, 배움, 사랑, 믿음, 희생.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정답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여 봅시다.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학생은 4.19 혁명에서, 박종철과 이한열 학생은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부당한 정권에 맞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리을, 미음은 4.19 혁명의 결과입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12시야. 어? 아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통행금지 시간이요. 빨리빨리 집에 가. 무슨 말이에요? 통행금지가 해제된 거 모르세요?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대요. 해외여행까지요? 정말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개월 뒤에 이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1981년에 12대 대통령도 되지요. 그는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정책들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는 것과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그 교복 자유라도, 그 다음에 프로야구 뭐 이런 거 같은 프로 스포츠가 생겨서 이 국민들의 오락거리가 늘어난 것도, 그리고 갈라 TV 방송이 생긴 것도, 영화 산업이 막 발달한 것도 다 그런 정책의 일부였다 이거야. 전두환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했으며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출도 아주 잘 됐죠.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먼 길이었습니다. 민주화 요구와 그리고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국민들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7년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전두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 했습니다. 바로 노태우였죠. 하지만 국민들은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정부에 대한 열망이 폭발한 것이죠.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이를 폭력으로 대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또 최루탄에 맞아 죽기도 했죠.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6월에 일어난 이 운동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결국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5년 동안 한 번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강압적인 통치를 계속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6월 민주항쟁을 했지. 자, 그래서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